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본이 정말 부들부들할 만한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이 도쿄올림픽 연기 문제에 의견 교환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도쿄올림픽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이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이 정말 눈이 뒤집힐 만한, 정말 부들부들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연기됨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꽤 많은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개의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러한 기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전 이례적 개최 연기, 짊어진 짐, 도쿄올림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C가 도쿄도와 맺은 개최 도시 계약은 연기를 상정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계약 체결일은 예견할 수 없는 부당한 어려움이 생기면 이라는 조약에서 조직위가 IOC의 합리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021년 7월에서 8월은 이미 수영과 육상 세계선수권 대회 개최가 정해져 있고 2년 연기는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동시에 열리는 점에서 일정 면의 조정은 어렵다. 그래도 각 국제 경기단체가 협력 자세를 보여 개최국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은 피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내후년 개최도 어려울 것이라고 요 기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언제 열릴지에 대한 예상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피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정말 커다란 피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중지, 연기로 공중으로 떠버린 지출된 경비들의 숫자들이라는 주간 포스트의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정말 재밌어요.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유치 비용 88억엔 2013년 9월 도쿄올림픽 개최가 결정되고 기뻐했던 아베 총리, 모리요시 조직위원회 회장, 이노세 나오키 도지사 3명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유치를 위해 다방면에 걸쳐 해외 컨설팅 회사에 2억 3천만 엔을 사용한 것이 발각돼 비난을 받았다. 시작부터 요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심국립경기장 건설비 약 1,569억엔, 총 공사비가 3천억 엔으로 부푼 예산 논란이 가까스로 반에 가까이 압축했지만 지붕이 없기 때문에 기후에 좌우되는 이벤트에 비난받았고 채산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선수촌 재개발 정비 비용 약 540억엔, 숙박동 인테리어 비용 약 447억엔, 1만 8천 개의 침대도 낭비. 요거는 골판지 침대죠. 요거 습기 차가지고 오래 못 쓸 텐데 다 버려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만 8천 개 버려야 되고, 지난해 7월부터 선수촌 아파트로 분양 판매 시작 5,600호의 도시가 탄생할 예정이었지만 올림픽 연기로 인해 프리미엄도 떨어질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요거죠. 다카나와 게이트웨이역 총 사업비 약 192억엔, 올림픽 개최에 맞춰 지난 14일 49년 만에 개통한 야마노테선의 새로운 역 앞을 올림픽의 퍼블릭 뷰잉 광장으로 하려고 했지만 올림픽 연기로 인해 주변 개발에도 영향을 줬다. 개발이 이제 연기가 되고 땅값 떨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아리아케 경기장 정비 비용 약 370억엔, 배구 등의 경기장으로 정비, 배구 경기장으로 사용할 만큼의 넓이로 대회 후에도 유일하게 흑자를 전망할 수 있는 시설이다. 배구 경기장이 유일하게 흑자가 전망된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카누 슬라롬 센터 정비비 약 73억엔,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본 최초의 코스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올림픽 후에도 수상 레저 시설로 활용을 전망하지만 계산상으로는 이미 적자 확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숲 수상 경기장 정비 비용 약 308억엔, 수상 종목에서 국제 수준의 경기장이라고 주장을 한대요. 카누 경기에 사용되지만 대회 후에는 여름철 수요밖에 전망하지 못하고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엠블럼, 요거는 공식 로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절 의혹에 백지화되는 소동 끝에 요거 표절됐다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죠.
간신히 정해진 엠블럼에도 중지가 되면 예산 피해. 덧붙여 이 엠블럼과 관련된 예상 비용은 이전 엠블럼과 관련된 예상 비용은 1억 900만 엔. 뭐 이렇게 많어 숫자가. 전에 표절 때문에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사용된 비용이 바꾸는데 사용된 비용이 이미 1억 900만 엔 썼는데 요거 또 바뀌면은 또 돈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카운트다운 보드 별게 다 있네. 올림픽 개막까지 시간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보드는 도내뿐만 아니라 경기가 열리는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다. 요 카운트다운도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피셜 샵, 요거 기념품 파는 샵, 뭐 그런 가게들인데 공식 라이센스 상품을 취급하는 오피셜 샵은 전국 80개 점포 이상, 향후 오픈 예정인 점포도 있어 개점 취소에도 나름대로의 비용이 든다. 메달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직경 8.5cm, 무게 556g 메달은 오사카 조폐국이 약 5,000개 이미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마무리한 모든 선수의 동경도 중단되면 누구의 손에도 들리지 못한다. 메달 다시 만들어야 되고. 홋카이도 올림픽, 여름에 열리는 마라톤은 국내에서 유일한 대회. 1987년부터 개최. 올해는 올림픽 마라톤 코스가 삿포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지. 게다가 올림픽 마라톤이 도쿄에서 삿포로로 옮겨졌죠. 그래서 도쿄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서 이미 손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끝이 없네. 자원봉사자 연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1개 지역 13개 회장에서 일반 연수가 열렸다. 올림픽의 역사와 마음가짐 등 총 180페이지의 텍스트에서 배운 시간과 비용을 요거는 낭비했다. 그 내용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자원봉사자들이 낭비해버렸다. 공식 의류, 일본을 휘감다를 컨셉으로 디자인된 개회식의 공식 의류, 1964년 마지막 대회를 모델로 상하 빨간 흰색을 역전시켜 독창성을 표현했지만 무용지물, 옷을 버려야 된다. 뭐 그거죠. 성화봉송 리허설, 2015년 도내에서 도로를 이용한 성화봉송 리허설이 진행됐다. 공식 대사 아시하라 사토미가 주자로 참여, 경찰관 7명이 동반했다. 요거는 리허설 무용지물 됐다. 헛수고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국내에서도 야 이거 올림픽 기념품들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다 버리는 거 아니냐, 폐기하거나 아니면 중고장터에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이케 도쿄 도지사가 야 그런 일 없다. 이거 도쿄 2020 요 로고는 그대로 간다. 2020 명칭은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명칭 변경하지 않고 도쿄 2020 코이케 지사 단호한 충격 발언. 일간 스포츠 기사입니다. 이거 충격 발언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폐기하지 않고 뭐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그대로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림픽이 열린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요 열릴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야후 재팬에서는 도쿄 올림픽 내년으로 연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거 벌써 85,0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네요.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2021년으로 연기는 타당하다 가 58.3% 나왔고요. 그리고 중지해야 된다가 28.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개최를 해야 된다가 10.3%, 그리고 2020년에 개최해야 된다. 이거 올해죠. 2.4%. 올해 해야 된다. 올해 하면은 이거 완전 무관중인데. 도쿄올림픽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하는데 과연 개최할 수 있을까요? 일본 국내에서도 야 이거 개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끝내는 취소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개최를 하되 무관중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요게 뭐 내년에 될지 아니면 내후년으로 미뤄질지 아니면은 뭐 아예 취소가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전망하는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거는 일본 국민들인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